제341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의사 일정은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새해 첫 상임위 일정의 의미에 따라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병원연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힘차고 활기찬 역동의 기운이 가득하실 기원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복리 증진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남은 기간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수경 감사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김수경입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 3페이지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감사 행정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등 총 16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26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고 청렴 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 참여로 업무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8억 2,9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경기도 계약심사 운영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민간위탁 분야 특정 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공공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청렴활동, 분야별 취약 분야 개선 노력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등급 상향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부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7페이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관점 현장 중심의 감사 행정 실현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15회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등은 최대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적용하여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고의나 중대 사안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극행정, 채용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청렴 시민감사관 활동을 기존 감사 참여 중심에서 취약 분야 모니터링, 청렴 실천 활동 분야 등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자주 반복되는 지적 사례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 감사 시 수감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원페이퍼 교육, 체크리스트 배포 등 현지 코칭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원가 산정,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업무의 타당성 점검 등 내실 있는 계약심사, 일상감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운용 점검을 통한 자정기능 강화 및 공공재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공공재정 분야인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근절하고
부서별 맞춤형 코칭을 병행 실시하여 보조사업 운영 역량과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함께 만드는 청년 부패 없는 공중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직원, 조사 등을 거쳐 소통과 공감, 참여와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관장 주도의 실천 중심 청년 리더십 강화,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하는 문화 조성, 저연차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창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직 주기별 참여형 체감형 맞춤 교육을 통해 청렴을 내재화하고 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문화, 소극행정 등 주요 분야 업무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피드백 등 환류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약 시기별 맞춤형 감찰 실시, 갑질 등 주요 비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과 공직 제보자 보호 및 공직 신고 활성화로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 발전의 기회로 삼고 주요 추진사항은 의회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강선영 의원 안 계십니까? 날 준비하신 걸로. 네, 그러니까 지금 메모가 보여서.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담당관은 뭐 늘상 또 열심히 해주시고 어떤 그런 운영 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또 등급들도 받았고 하시는 데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간단히 페이지 수만 9페이지 지금 점검차 한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하단에 그 재정 운영 점검을 통한 자정 기능 강화 및 공공재정 신뢰성 제고 되게 사업 헤드라인도 긴데 보면 아래 코칭 운영, 실무자 코칭을 위한 보조사업 운영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감사 담당관에서 실제 이 업무만 어떤 민간 보조금이나 지방 보조금 등을 운영하는 그 부서에 팀이 있는 건가요? 담당자가 있다라는 건가요? 각 부서별로 예. 민간위탁 사무나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한 담당자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 네. 실무적으로 정산 검사라든지 네. 그 업무 절차 등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네. 확인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코칭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입니다. 근데 한참 우리 이보태미 시스템 이것도 감사 담당관에서 조금 이제 작동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거 좀 용이해졌나요? 이거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네.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보조 단체들은 네. 그 시스템 이보태미를 사용을 해서 어떤 투명성을 좀 강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보태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냥 수기로 했었던 것보다 어떤 재정에 감사하는 기능에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해졌는지 조금 더 어려워졌는지 쉽게 말해 일보태미가 아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존엔 수기로 받았던 네. 그 수감 자료들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뭐 실시간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 정산하는 게 민간 보조금이나 어떤 지방 보조금들이 막 10만 원에서 막 50만 원 작은 금액을 정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상단에 보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거 실제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이보태미 서비스도 또 지원을 하고 각 부서별로 요것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실제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사례화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된 것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매번 연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외에 1년에 해보셨을 때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했던 부분들, 단순하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실천을 못했던 부분들은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요. 그걸 세부적으로 좀 풀어서 담당자들 교육이라든지 그 부서에 좀 잘 확인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그러니까요. 네, 잡고 열심히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실제 사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획은 늘상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접목했더니 조금 더 용이하고 더 편했다, 간소화됐다라는 게 조금 더 해년이 이렇게 매년이 지날수록 간소화돼서 실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편해진 건지, 편해지기 위해서 감사 담당에서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요청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네. 계속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하다, 나아지는 게 맞습니다. 없다라고 네. 하고 여기는 지적만 하니까 조금 더 유고를 해봤더니 행정의 어떤 개선 방향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가 포인트를 잡고 좀 네.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접목을 해서 실제 사례들이 있으면 조금 더 감사 담당에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사례화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고요. 실제 이런 코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조금 나아지는 것들은 좀 사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각 부서에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매뉴얼화하면 조금 더 올해는 더 어떤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올해도 잘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담당관 지난해 보니까 종합 청렴도 평가가 결과가 2위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아마 우리 감사 담당관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6년도에는 1등급을 향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종합적인 청렴도 평가이지 내부적인 또 평가에서는 저희가 등급을 그닥 그렇게 상위 등급이다라고 보여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실 있는 우리 그런 평가에서도 자체 평가라든지 뭐 계약 심사 평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에서도 저희가 등급이 좀 상향될 수 있도록 올해 2026년도로 더 많이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 설명과 과장의 제안 설명을 모두 청취한 후에 일괄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 설명과 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항상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며 의적 활동에 전념하시는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소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책자 1페이지입니다. 기획소통국은 4개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6명에 현원은 74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기획의 성과는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관리, 산하기관 경영 혁신 등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정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어 시민소통과는 주요 사업 기자회견, 정책별 기획보도 및 시정 소식지, 시 대표 SNS 채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로 시민과의 신뢰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혁신과는 주요 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으며 스마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 CCTV,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 도시 안전망 확대와 고도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AI 융합 정보과는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 디지털 배움터 운영, 인공지능 포럼을 개최하였고 행정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행정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구현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2026년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2026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별로 보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중요 사업은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러니까 과에서 설명을 하실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은 지난 본 예산 심의할 때 다 했으니까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백 기획예산 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고속교 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고석규입니다. 최민백 기획예산 과장이 병가로 출석하지 못해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시의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협의회와 정기 간담회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제10대 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교류회장을 마련해 시정 방향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예산 운용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대내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성과관리 내실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대내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행정의 제도적 정착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봉준 시민소통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남봉준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과는 일단 언론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어떤 시에 대한 정책을 잘 홍보하는 그거를 최우선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NS하고 그 영상 콘텐츠를 기존에 이제 해왔던 거를 좀 다각화해서 여러 시민들한테 좀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이 부분은 이제 시민들 민원이라든지 어떤 뭐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호 교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사실 좀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이제 기존의 그 단동시라든지 또 일본 시바다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추진하고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희 정책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혁신과장 권민희입니다. 먼저 23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발 역량 구축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생활 속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 간의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강화해 지속적인 정책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 안전,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과제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조 스마트 도시 안정망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 및 확대시키기 위해서 실시간 영상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서비스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민간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또 이를 통해 직원들 교육을 시킴으로써 조직 전반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조 스마트하고 촘촘한 CCTV 확대로 안전주권 실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CCTV 설치와 투명 순찰을 통해 선제적, 지능적 관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융합정보과장 심경희입니다. AI 융합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AI 디지털 대전환 가속에 따라 홍보, 교육, 행정, 정책 주요 4개 분야의 AI 혁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AI 맞춤형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과 시민과 직원의 AI 역량 강화 교육, 직원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AI 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과 시민 참여형 AI 혁신 포럼을 개최하여 AI 기반 행정 혁신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조 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을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성능과 보안성을 개선하고 홈페이지에 AI 검색과 민원 안내 챗봇 등 AI 서비스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정보 제공과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능화 고도화되는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화 자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말 보안 환경 강화와 정보보호 시스템 2종을 신규 구축하여 통합보안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자산 보호를 위해 전산실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재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행정전화 발신과 문자 발송 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스마트 알림 서비스 확대와 유동 인구가 많은 야외 공간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통신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기획소통국 또 바뀐 우리 과장님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욱 반갑습니다. 2026년도 예산 세우고 첫 업무 보고인데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려 봅니다. 제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또 병가 중에 계시는 또 최민백 과장님께도 안부 전해 봅니다.
저는 그 시민소통과 간단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그 하단에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캐릭터 그 랑이 의돌이 이렇게 해서 공모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적극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기존에 그러면은 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작년을 어떻게 보면 1회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올해도 뭐 2회, 3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13개의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지금 이제 그 49개의 출품이 있었는데 13개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판로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판로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키라든지 마그넷이라든지 비누라든지 뭐 색깔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시청 현관에 보면 정문에 보면 의돌이 랑이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절차를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같이 해주고 또 그 기부사랑제 네. 그때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그럼 하고 여기 있습니다. 공식 캐릭터 상품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개인이나 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프로세서가? 지원은 예산 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중간 역할을 좀 저희가 조금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 개인 사업체에다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보면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되게 궁금한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찌됐든 공모전을 내기 위해서 40몇 개 작품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간 낭비보다는 시간도 들였고 공력도 들였고 품도 들였고 돈도 들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의미만 두기보다는 선정이 됐으면 그걸 통해 조금 더 팔로우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것들이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적극 활용을 해서 어쨌든 공모 이후에도 본인들이 지역사회와 환원을 통해서 뭐 고향사랑 기부제에 좀 참여했다라는 좀 의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액적인 지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조금 더 다각화할 수 있는 지원 형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모도 하고 응모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지원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본인들에 의해서 그냥 요청만 했기 때문에 알아서들 하십시오, 자생하십시오 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조금 올해는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또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되면은 한 번 더 업무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그 정책 혁신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해 작년 네, 한해 감사합니다. 23페이지 빅데이터 활용한 정책 개발 역량 구축인데요. 네.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면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자료 요청한 거에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산 절감할 수도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왜냐하면 중첩되는 사업들을 좀 배제할 수 있고 좀 걸러내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촉진하겠다 그랬는데 앞서서 감사 담당관에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협업을 하겠다 계획 말고요. 구체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게 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그게 사례화돼서 어떤 걸 결과물을 냈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이 여기도 협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13개 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그 분석을 갖다가 같이 해주고 그분들의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민간 데이터를 또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데이터를 갖다 구매하면 아무래도 카드 아니면 기업 정보, 그 다음에 이동통신에 대한 정보를 갖다 다 받기 때문에
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2월에 우리가 부서의 방문이나 아니면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수요를 받아서 올해 정책에 어떤 방향을 갖다가 잡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부서 간의 협력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이 이게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게 활용이 돼야 되고 그게 예산 세우기 전에 전 부서 이게 좀 공유가 됐으면 네,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또 맞습니다. 민간이든 그다음에 네. 그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게 예산 세우기 전에 민간 데이터 어떤 걸 정보를 좀 뽑아가지고 전 그 부서에다가 조금 더 볼 수 있게끔 하면 예산 시운인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게 맞습니다. 진짜 진정한 네. 협업인 것 같아서 네. 내년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 데이터 좀 뽑으면 중간이라도 전 부서 통해서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게끔 공유하시고 내년에 예산 세우기 이전에 같이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효과는 극대화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실제 사례화 해주시고요.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성과도 굉장히 중요해서 내년에는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걸 눈으로 좀 가시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과 많은 노력해 주시길 기획소통국 해 주시길 당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의 우리 최민배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건강은 곧 시민들의 복지 행정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건강에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2026년도 지금 새해가 밝았고 또 우리 기획소통국장님이시니까 기획소통국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다른 부서의 중심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각오 또 우리 기획소통국장으로서 제가 중요 부서의 국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게 있으면 간략하게 방향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획소통국을 끌어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네. 일단은 시점적으로 저희가 민선 8기를 마무리하면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저희 기획소통국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그 계속 사업들이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하는 AI 기반 뭐 선도 혁신 사업이나 또 빅데이터 기반 그 정책 발굴 사업 등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기획의 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적게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들이 진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연결될 수 있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해 저희가 예산 그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을 해주신 그런 사업들이 정말 잘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기획소통국에는 가장 핵심 부서라고 볼 수 있는 기획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안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라는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더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더더욱 지방채를 발행한 걸 우리가 어떻게 상환할 수 있고 이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우리 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기획소통국을 끌어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재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본 예산을 수립하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다 심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주요 업무 보고는 우리가 주요 사업들을 어떻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할 것이냐라는 걸 지금 보고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네, 네. 우리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는데 우리
권민희 우리 과장님 교육가시죠? 예, 교육가시면 어떻게 대책은 우리 정책혁신과는 부서장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누가 대책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네, 이제 일단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 주무 팀장님과 또 담당 팀장님들께서 그 공백 없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장님 그거는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네. 이게 부서에서 부서장이 공백이 되면 팀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팀원들이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 업무를 네. 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서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의 공백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네, 최대한 정책혁신과에도 지원하겠습니다. 공백이 네. 생기지 않도록 네. 노력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3월 달에 1위 추경합니다. 추경할 때 부서장 없이 이렇게 팀장님들이 오셔서 배석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I 정보 융합 정보과에서는 지금 시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했죠. 예, 그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올해 지금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원만하게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먼저 이제 각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지금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용역이나 이제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저희가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 네.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드렸잖아요. 이게 이 홈페이지 개선을 해서 AI를 활용해서 이걸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건 시민들도 보다 손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만큼 네. 차질이 없도록 네. 예, 예산은 다 세워드렸으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 끝까지 면밀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권민희 과장님 1년 동안 자리를 비실 건데 예, 한 말씀 주십시오. 아, 네. 먼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갖다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부터 10개월이라는 장기 교육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시야를 좀 더 넓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서장이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능력이 출중하신데 더 교육을 열심히 받으셔서 의정부 시에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소통 담당관의 우리 과장님, 지난 한 해 저희들이 뭐 행감을 통해서도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개선 대책도 말씀을 드렸는데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제가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그 이제 홍보 나오는 것도 시 행정에 대해서 시 정책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참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2026년도도 변함없이 의정부 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소통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방송장비 정비 관계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과정의 공석인 관계로 원혜영 체납관리팀장께서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책자 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국은 6개 과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1명에 현원은 164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시민과 공직자가 시정 비전을 공유하는 미래가치 공유 플러스의 날을 10일에 개최하여 문화예술을 접목한 소통과 공감의 행정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인사 사전 예고제와 희망부서 신청제를 운영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주민총회와 주민제한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는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에 주력하였으며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아울러 347개소에 달하는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정확한 회계 처리와 탄력적인 자금 운영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계약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포전화된 계약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전략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회령호를 개방하고 시민 갤러리를 확대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열린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재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물론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여건과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약 37,700여 건의 여건 발급과 총 81,900여 건의 국민 시민고 민원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문턱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철저한 세입 관리로 지방세는 목표 대비 101.5%의 실적을 기록하였고 세의 수입은 목표 대비 121.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지방세입 납부 환경을 조성하고 자체 재원 확충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수과는 지방세 체납액 증수율 91.8%, 세수입 체납액 증수율 66.7%를 달성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액 징수와 맞춤형 체납 관리를 통해 안전적인 재정 기반을 공고히 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자치행정으로부터 시민안전, 민원 처리, 세무행정 등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중심 행정으로 안전한 일상 실현이라는 국 비전을 안수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6 주요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할 건데요. 보고하기에 앞서 제가 우리 앞에도 기획소통국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예산을 본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의 예산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정책과 같이 심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보고의 시간은 2026년도에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우리 김희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소통 혁신 위원으로 조직문화 혁신 플러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세대와 직급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정하고 정확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 15조 참여를 넘어 공감과 협력의 자치행정, 마을자치 실현입니다. 현장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회단체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내겠습니다. 또한 주민제안 공모로 의정부형 마을공동체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과장 최상진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전담 인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 및 초동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군경,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안전항공 훈련 등 종합 재난 대비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가정하여 자연 상황에 수용할 사항을 미리 대비하는 데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기능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재난 유형별 행정유령 홍보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지원 등 해당 부서들의 복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지대 취약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피해 우려 지역 사전 점검에 철저히 기하겠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 및 폭염그늘막 운영에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생명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관련 시민 참여 단체들의 역량과 관심을 증대시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의정부 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호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인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합리적인 재무행정 운영을 위해 지출을 철저히 신속하게 집행하고 입출금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자료실 운영과 정확한 결산 수행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달계약 의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 통합 계획서를 확대 운영하고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하자 검사 내역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유휴재산 및 사업자녀지 등 저활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청사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동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보수는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함께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과 필요한 개선 조치를 적기에 이행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민원여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건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고품질의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취약계층을 배려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비용 없는 전문가 상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 및 보호를 위해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고품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대민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주 1회 조사를 실시하여 365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속한 피드백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빅데이터로 분석 관리하여 핵심 민원 이슈를 조기에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건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시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시민의 신뢰하는 민원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교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2026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세수 전망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총 규모는 2,896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1,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25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375억 2,600만 원이며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1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21억 5,200만 원을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6쪽과 47쪽입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납부 편의 시책으로 현장 중심의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세입 증대 네트워크를 정례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과 49쪽입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한 재산세 운영 로드맵에 따라 과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재산세 과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으며 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 홍보를 강화해 누락세원 없는 세원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체납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팀장 원혜영입니다. 징수과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와 56페이지입니다. 첫째, 지방세와 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사실 신속 통보, 체납자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특성 파악, 체납자 특성별 맞춤형 징수라는 3단계 징수 전략과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과 체납 실태 조사단을 활용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비과세 54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감면 유지 조건의 선제적 안내와 상속, 분양, 신축,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문과 알림톡 발송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누락 세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2026년도 주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최접점에서 고생하신 행정안전국장님, 또 새로 부임하신 또 과장님 몇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환영합니다. 저는 그 시민안전과 최상진 과장님 또 과장님으로 좀 처음 부임해 오시고 또 어려운 부서입니다. 시민안전과 더울 때 추울 때 밖에 나가서 계속 고생하시는 거 그런 또 부서에 오심에 수고로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그 당부 말씀으로 가름을 할까 합니다. 그 시민안전과 그전에도 많이 어떤 뭐 그늘막이라든지 클링포트, 무더위 쉼터, 한파 등등해서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재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안전의 구축을 또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이제 예측을 해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연재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후원동에서 어떤 그런 특별한 사고들이 있어서 굉장히 애도를 표하는 마음과 함께요. 당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들어 그 같이 넘어졌던 한주 4차 방음벽 예, 또 여러 수일째 그 사건이 간판이 떨어진 사건이 같이 아마 동시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발빠르게 좀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로도 그 도로라든지 그 주택가 사람들이 다니 인도이기 때문에 인접해서 안전사항에 뭐 수시로 한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늘 폭설 대비 뭐 폭염 대비 하고 있는데요. 그 최근 들어서 민원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길 미끄러움 폭설 오고 대설 오고 막 이래가지고 염화칼슘 때 미끄러워서 한참 때 많은 또 민원 건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이제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근데 이제 이게 양면성이라는 것이 이제 이건 좀 과하지 않을 정도로 염화칼슘이 도로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또 부식을 또 우려를 해가지고 민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도로라든지 기존에 이제 차라든지 화단인지 많이 또 부식되는 걸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대로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건들은 혹시 대체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시민안전과장 최상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날의 칼이거든요. 네. 양날의 검입니다. 이제 눈이 맞을 때는 또 덜 뿌렸다고 뭐라 하시고 또 미리 뿌리면 또 미리 뿌렸다 뭐라 하시는데 또 12월 4일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가 서울시도 같지만 이제 눈으로 많은 이제 교통 정착이 일어났어요. 경기도에서 그 차원에서 이제 사전 살포 이제 시간을 이제 알려줍니다. 네. 그때 이제 사전 살포 시간을 알려줘서 저희가 이제 살포를 하는데 최근에 근래 이제 좀 저희가 살포를 했는데 좀 눈하고 저게 좀 기상이 안 맞아서 많은 잔량이 많이 남았는데 좀 그게 지금 청소차라든가 뭐 도시공원 송셔터라든가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약간 좀 그 비물바지 쪽으로 좀 흘러가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예. 아니 뭐 개인적으로 죄송한 것보다도 말씀처럼 또 과하다 보면은 그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려하셔서들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좀 청소할 때라도 좀 그 눈이 많이 쌓이지 않을 경우는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사에 얘기해가지고요. 예. 청소차 좀 돌려서 빨리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배수로에 보면 아직까지 낙엽이 지고 꽉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최근 들어 우리가 침수되면서 그 원인들이 다 배수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해 협력도 해주시고 관리 뭐 부서와도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미리 조금 사전에 어떤 빗물바지에서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 작업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도로가랑 그다음에 방대단이랑 해가지고요. 처리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이렇게 번호가 넘버링 되어 있어서 쉽게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동해 협조하셔가지고 그걸 좀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 좀 궁금한 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간판의 부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했을 텐데 그 원인과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상권 활성화 재단과 어떤 공유 협업을 하셔가지고 부식된 어떤 간판이라든지 자재물들은 없는지 한 번 더 공유해보는 어떤 진단이나 공문 같은 경우는 혹시 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나요? 1월 10일 날 예. 이제 그 강풍 사고가 발생돼 가지고요. 이제 부시장님이 이제 관계 부서 국장님들 이제 다 모셔서 어떤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 날 건축가에서 네. 5개 강물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네. 그 5개 강물 협회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전 시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2개가 나왔는데 고위험금 10개하고 중저위험금 92개가 나왔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방문 개도도 하고요. 공문으로 해가지고 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 외적인 것도 이제 건설안전팀에서 건축안전센터팀에서 네. 이제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도하고. 늘 아쉬운 게 이게 사후 양방문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그 관련 부서와 한번 협업을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결과 같은 경우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쉼터 전에도 다른 부서 복지과통에서 말씀드렸는데 쉼터,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가 있는데 어떤 경로당들이 쓰는 경우들도 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개인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방문자들로 하여금 그 쉼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알겠습니다. 말씀과요. 그 지금 저희가 막 여러 가지 그 골목골목 다니면서 보니까 아파트들은 관리가 잘 되는 다세대 주택에 보면 연통들이 있더라고요. 건물 외벽으로 연통들이 나오면서 그게 물이 떨어지면서 빙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또 그런 것들도 인해서 도로가 좀 얼어 있는 경우들이 골목골목 많더라고요. 예, 그런 어려운 지역들 같은 게 한번 살펴봐 주셔서 뭐 통장님, 반장님들 해가지고 동에서도 한 번 더 관리해서 그 겨울철에 안전에도 이런 부분 취약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열심히 또 해주시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또 새해가 밝아서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우리 시민들의 보다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 행정을 안전하게 펼쳐주고 계시는데요. 뭐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난 우리 업무 보고 때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국장님이랑 다 함께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동별로 다녀보니까 동에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또 2026년도 계획을 이제 나갈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대가 큽니다. 업무 보고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우리 선거가 있죠. 6월 3일 날 선거하는 데서도 아까 보고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이 없도록 선관위와도 잘 협업하시고 또 선거로 인해서 피로감이 누적되는 직원들도 좀 잘 격려하셔서 보다 원활한 안전하게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도시 미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5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고가 난 지역만 저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걸로 계기로 해서 의정부시 전체에 한번 지도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로과 또 5개물 광고팀 또 도시 디자인팀 이렇게 연결된 그런 부서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의정부의 전체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의정부 시민을 위한 안전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